2026년 2월 새벽 3시 17분 아부다비 상공 200km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포착됩니다. 레이더가 흔들립니다. 경보음이 울립니다. 충돌 예상 시간 7분. 단 7분. 수도는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군 지휘실. 침묵. 누군가 낮게 말합니다. 요격 가능합니까? 그 순간 한국의 방공 시스템 천국-II 발사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 시작. 6분 42초. 도시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빛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상공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발사 승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스토리메이커 전술 채널 IF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6년 2월 아부다비 상공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7분간의 실전 기록입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방공사령부 소속 압둘라 알 누아이미 대령 알다프라 공군기지 통합방공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루바랄리 사막의 열기 속에서 제군 생활. 20년은 미국과 유럽의 방공체계와 함께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방패는 곧 절대적 기준이었고 서방 기술이 현대전의 표준이라는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국-IIM-SAM 블록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경제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탄도탄 요격이라는 가장 치열한 영역에서 그 체계를 신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사막 위에 배치된 천국-II 포대는 날렵했습니다. 8발을 탑재한 수직 발사관, 능동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최대 40km 사거리 20km 요격고도 마하 5 이상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충돌로 파괴하는 히트킬 방식, 고압가스로 밀어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콜드론치 설계까지. 재원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전장은 카탈로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래 폭풍, 전파 교란, 예측 불가한 변칙. 궤적 속에서 단 하나의 레이더가 탐지 추적 유도를 모두 수행한다는 개념이 과연 실전에서도 통할 것인가?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동방의 무기에 조국의 심장과 수백만 명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의 어느 밤, 경보음이 기지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사막의 어둠을 뚫고 접근하는 고속 탄도체. 레이더 화면에 떠오른 붉은 궤적을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시험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종이 위 숫자가 아닌 오직 실전만이 답을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중동의 요동치는 지정학적 시계는 제 편견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중순 페르시아만의 공기는 폭발 직전에 고압 가스통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의 미 중부사령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긴급 경보가 알다프라 통합방공작전 통제실로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전략 미사일 부대가 지하 경납고를 벗어나 대규모 전개를 시작했고 파테-110급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들이 해안선을 따라 진지 변환 중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정찰 위성과 고고도 무인기가 보내온 영상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발사 차량 주변에 연료 통제 차량이 집결했고 이는 실전 발사 준비의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바다 역시 위태로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해군 고속정 전단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호위를 받던 초대형 유조선의 위협 기동을 감행했고 경고 사격과 급박한 회피 기동이 오갔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도 전쟁의 그림자 아래 노출되었습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아부다비 외곽 정유시설이나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낙하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설 파괴가 아니라 국가 기능의 마비를 의미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도시와 시민의 일상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방공사령관인 제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은 사막의 태양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즉각 방어준비 태세 최고 단계 격상을 명령했습니다.
날카로운 대공 사이렌이 기지를 뒤흔들었고 장병들은 전투 배치 구역으로 질주했습니다. 천국-II 포대는 디젤 엔진에 굉음을 내며 예비 진지로 기동했고 방열과 동시에 다기능 레이더가 수직으로 세워졌습니다. 위상 배열 안테나는 고속으로 회전하며 상공을 탐색했습니다. 지하 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초록색 항적 데이터가 쉼없이 흘렀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천국-II로 구성된 다층 방어망은 교리대로 전개되었지만 제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 새로운 체계가 임박한 탄도탄 위협을 완벽히 막아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요격작전은 단 한 줄의 코드 오류, 0.7초의 탐지. 지연만으로도 참혹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는 냉혹한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아부다비 상공을 짓누른 전운 속에서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불신했던 한국의 천국-II가 제 군사적 신념을 뒤흔들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의 밤은 모니터 불빛과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고 통제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밤 지하 통합방공작전 통제실에는 긴박한 데이터가 쇄도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와의 보안망, 고고도, 무인정찰기, 조기경보위성이 보내온 정보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이 임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경납고 방폭문이 열리고 이동식 발사 차량 수십 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열화상 영상에는 사거리 300km급 파테-110 탄도미사일이 발사 준비를 마친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위협은 상층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안 도로에는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복합 다층 포화 공격의 전조였습니다. 아부다비의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동시다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각전 포대에 교전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고고도는 패트리어트, 중저고도는 천국-II가 담당하는 다층 방어망을 완전 가동했습니다. 두 체계를 하나의 두뇌처럼 묶기 위해 링크-16 기반 데이터 연동이 이루어졌고 탐지 추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어느 체계가 먼저 요격할지 결정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수초에 불과했습니다. 단 1밀리초의 지연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통제실 장교들이 긴장 속에 프로토콜을 조정하는 동안 제 시선은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파견된 기술 고문 김태준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천국-II 콘솔을 조작하며 레이더 주파수 도약과 표적 식별 알고리즘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체계의 정상 작동을 알리는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뒤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낯선 체계가 실전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차분한 손놀림은 말없이 하나의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 너머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군 체계와 완전히 연동됐습니까? 김태준 중령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천국-II의 자가 진단, 로그와 패트리어트와의 실시간 데이터 교환 창을 가리키며 교전 준비 완료를 보고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이 혹한과 폭염, 강력한 전파 방해 속에서 반복 시험을 거치며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았던 개발 과정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과장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데이터에 대한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의심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바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 소속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고 F-35C 전투기들이 야간 출격을 반복했습니다. 공중급유기 지원 아래 스텔스 편대는 이란 방공망을 압박했고 심해에서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 토마호크 발사 태세를 갖췄습니다. 외교 채널은 분주했지만 이미 군사적 긴장은
임계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전장 상황도에는 적과 아군이 체스판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6일 3시 15분, 통제실을 찢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미 우주군 적외선 조기경보위성이 이란 남부에서 연쇄적으로 솟구친 강렬한 여론을 포착한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부스터의 점화 화염이었습니다. 곧이어 관제 요원이 외쳤습니다. 다수의 탄도미사일, 아부다비 및 알다프라 방향, 동시다발적으로 비행체 접근. 저는 즉각 자유교전 권한을 부여하고 최상위 방어 프로토콜을 발동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천국-II 레이더가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며 밤하늘에 전자기파의 그물을 펼쳤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마하 5 이상으로 상승하는 붉은 포물선 궤적이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동시에 해수면을 스치듯 접근하는 저속 표적들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탄두를 실은 위협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출발한 파괴의 질량체들이 초 단위로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저는 결단의 순간이 도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구축한 방어망과 그리고 제가 끝내 믿어보기로 한 그 체계의 성능에 달려 있었습니다. 천국-II의 X밴드 다기능 레이더는 초당 수천 회 전자조향을 반복하며 밤하늘을 가르는 탄도미사일을 집요하게 붙들었습니다. 수집된 궤적은 즉시 연산되어 예상 탄착 지점이 도출됐고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하는 표적부터 냉정하게 우선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김태준 중령은 요격 미사일의 최적 교전 시점과 비행 궤적을 마지막까지 점검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의 데이터 링크는 완벽히 유지되었고 상층에서 놓친 하층 궤적을 천국-II가 매끄럽게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수십 초. 수직 발사관 내부 압력은 서서히 상승했고 통제실은 숨소리조차 아껴가며 카운트다운을 지켜봤습니다. 적의 공세는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마하 5 이상으로 낙하하는 파테-110 탄도미사일이 고도 70km를 통과하자 패트리어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하 통제실까지 전해지는 둔중한 진동과 함께 고고도 요격탄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수면 난반사를 교묘히 이용한 샤헤드-136 자폭 드론 수십 대가 저고도로 침투 중이었습니다. 상층의 극초음속 위협과 하층의 저속 비행체가 동시에 밀려드는 전형적인 복합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치명적인 변수가 터졌습니다. 이란의 지상전자전 부대가 대규모 방해 전파를 방사한 것입니다. 전술 스크린 위에 백색 노이즈가 눈보라처럼 쏟아졌고 붉은 탄도 궤적은 여러 갈래로 분열됐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이며 시스템 연산이 급격히 과부하에 빠졌습니다.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로곤 신호가 재밍에 흔들리며 유독 오차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체계가 전자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막 속에서 시야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눈을 잃으면 요격탄은 무용지물입니다. 통제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요원들의 창백한 얼굴을 물들였고 탄식이 낮게 번졌습니다. 정유시설과 담수 플랜트, 수백만 시민의 생명이 이 몇 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방공망의 핵심이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절망이 통제실을 뒤덮은 그 순간 김태준 중령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굳어버린 요원들을 향해 천국-II의 대전자전 회피 프로토콜을 최고 단계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령이 입력되자 레이더는 적의 재밍 주파수를 초당 수천 회 분석하며 빈 대역을 탐색했고 송수신 주파수를 무작위로 도약시키는 고속 주파수 도약이 가동됐습니다. 동시에 표적 방향으로 빔 출력을 극대화해 방해, 전파를 뚫는 번수로 모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험 끝에 다듬어진 항제밍 소프트웨어가 사막 한가운데서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링크-16을 통해 해상에 전개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의 직접 연동을 지시했습니다. 지상 재밍의 영향을 덜 받는 이지스함의 SPY-1D 레이더가 측면에서 추적한 데이터를 천국-II 화력 통제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레이더의 상향 탐지와 해상 레이더의 측면 탐지가 융합되며 삼각 측량 알고리즘이 가동됐습니다. 그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노이즈 속에 섞여 있던 가짜 표적들이 사라지고 진짜 위험만이 선명한 붉은 점으로 재정렬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체계가 단 1m초의 지연 없이 데이터를 결합해낸 장면은 경이로웠습니다. 스크린에는 마하 5 이상으로 낙하하는 파테-110, 8발과 초저고도로 침투하는 샤헤드-136 24대가 또렷이 표시됐습니다. 천국-II는 위협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자동 할당했고 단일 다기능 레이더로 다수 표적을 동시 추적 지정하는 능력을 완전히 발휘했습니다. 사막의 발사대 내부에서는 고압 가스가 임계점에 도달했고 수직 발사관 아래에서 요격탄이 점화를 기다렸습니다. 파괴의 창과 방어의 방패가 충돌하기 직전 통제실의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발사 명령뿐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상공고도 20km. 지구의 중력을 온전히 등에 업고 극초음 속으로 내리꽂히는 이란의 파테 110.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은 이제 육안으로도 그 섬뜩한 마찰열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최후 낙하 고도까지 떨어져 내렸습니다. 대기권의 짙은 공기층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며 발생하는 엄청난 플라즈마 화염이 칠흑 같은 사막의 밤하늘을 기괴한 붉은색으로 흉측하게 물들였습니다. 탄도탄의 선단부가 뿜어내는 수천 도의 고열은 대기를 즉각 증발시키며 길고 끔찍한 비행운을 꼬리처럼 달고 내려왔습니다. 저 탄도탄이 품고 있는 수백 킬로그램의 고폭탄 탄두는 단순한 폭발을 넘어 거대한 도시 전체를 단숨에 영구적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릴 압도적이고 재앙적인 파괴력을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통제실의 대형 전술 스크린에 표시된 충돌 예상 시간은 불과 30여 초.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아부다비의 심장부인 칼리파 항구의 물류시설과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핵심 송전 설비들은 처참한 잿더미로 변해버릴 운명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의 모든 산소가 일순간 증발해버린 듯 숨통을 조여오는 끔찍한 압박감이 제 전신을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훈련된 방공 지휘관으로서 수많은 모의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토록 거대하고 노골적인 파멸의 질량체가 제 조국의 영토 위로 수직 낙하하는 광경 앞에서는 이성으로 통제하기 힘든 원초적인 공포가 혈관을 타고 차갑게 흘렀습니다. 부하 장교들의 얼굴은 이미 창백한 잿빛으로 질려 있었고 그들의 거친 호흡은 지상의 끔찍한 파국을 예견하는 듯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정수이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2 체계가 마침내 거대한 침묵을 깨고 맹렬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막 곳곳에 산계하여 비밀리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발사대 내부에서 극도로 응축되어 있던 고압가스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8개의 수직 발사관 덮개를 일제히 허공으로 튕겨냈습니다. 사막의 매서운 모래 폭풍을 뚫고 육중한 요격 미사일들이 콜드 론치 방식을 통해 일체의 화염 없이 허공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미사일이 지면에서 30여 미터 솟아오른 바로 그 찰나 기체 전방부에 장착된 수십 개의 측추력기가 맹렬한 가스를 뿜어내며 멈춰있던 미사일의 방향을 표적이 날아오는 궤적을 향해 순식간에 비틀어버렸습니다. 중력과 관성의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이 경이로운 공중기동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향해 가장 짧고 빠른 유격, 비행선을 확보하기 위한 천궁2만의 독보적인 자세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열악한 사막 환경에서 발사대의 화염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을 향해 전방위적인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이 기술이 실전에서 오차 없이 구현되는 모습은 지휘관인 제게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곧이어 미사일 하단의 고체 연료 로켓 모터가 엄청난 추력으로 점화되며 뿜어내는 눈부신 섬광이 알다프라 기지 주변의 붉은 모래 언덕을 한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하 4.5 이상의 맹렬한 속도로 가속하며 밤하늘을 두 갈래로 갈라버린 천궁2 요격탄들은 지상의 3차원 위상배열 다기능 레이더가 끊임없이 쏘아올리는 정밀한 표적 갱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공간을 향해 상승했습니다. 적의 지상부대가 내뿜는 복잡한 전자기파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강력하게 암호화된 전술 데이터 링크는 적의 탄도탄이 미세한 회피, 기동을 시도할 때마다 요격탄의 비행 궤적을 끈질기게 보정해 나갔습니다. X밴드 대역의 레이더 빔이 적의 방해, 전파를 절대적 우위로 찢어발기며 뚫어놓은 그 좁고 선명한 전파 항로를 따라 대한민국의 붉은 방패는 이란의 창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통제실의 관제 요원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 위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붉고 푸른 항적이 교차하기만을 미동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음속의 몇 배로 날아가는 총알을 역시 음속의 몇 배로 날아가는 총알로 맞추는 것과 같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현대공중 방어전의 정점이자 인간이 빚어낸 가장 정밀한 예술이었습니다. 적의 탄도탄이 마침내 고도 15km의 종말 요격방어선에 진입하자 요격탄의 첨단에 탑재된 초정밀 마이크로파 탐색기, 즉 액티브 시커가 지상의 유도를 벗어나 스스로 전파를 방사하며 고속으로 낙하하는 표적을 직접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끔찍한 사투가 벌어지는 동안 지표면에 맞닿은 적어도 역시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검은 파도를 집어삼킬 듯 바짝부터 접근해 오던 이란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대가 기지 외곽의 1차 방어선을 돌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델타익 형상의 삼각편대를 이룬 24대의 무인기들은 오토바이 엔진과 유사한 조악한 내연기관을 사용해 기체의 여론을 최소화하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인 채 아군 방공망의 하층 사각지대를 예리하고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궁2의 통제 두뇌는 이 얄팍한 전술적 기만술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고고도의 탄도미사일을 향해 8발의 교전탄을 유도하는 극도의 연산 부하 속에서도 타기능 레이더는 남은 추적 자원과 빔 조약 능력을 극대화하여 초저고도로 침투하는 무인기들의 희미한 항적을 모조리 낚아채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휘 통제 컴퓨터는 즉각 기지 외곽의 근거리 방어를 담당하는 20mm 발칸포 진지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포대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사격 재원과 표적 정보를 하달했습니다. 위아래 양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적의 입체적이고도 악의적인 포화 공격 속에서도 한국산 시스템의 방대한 소프트웨어는 단 한 번의 지연이나 과부하 없이 침착하고도 치명적인 대응 절차를 차가운 기계의 냉혹함으로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있었습니다. 제 곁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던 아랍에미리트 장교들의 호흡이 점차 거칠어지고 그들의 검은 눈동자에는 피할 수 없는 파멸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어른거렸습니다. 지하 벙커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뚫고 지상에서 요격탄이 발사될 때마다 발생하는 거대한 진동이 우리의 발밑을 무섭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에게 동요하는 모습을 결코 보일 수 없었습니다. 조국의 평화로운 밤하늘을 갈갈이 찢어놓을 적의 탄두가 쏟아져 내리는 이 처절한 교전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저 낯선 동방의 대한민국에서 온 압도적인 기술력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강하게 쥐며 땀에 흠뻑 젖은 전술 콘솔의 모서리를 부서질 듯 짓눌렀습니다. 시스템을 총괄하는 김태준 중령의 얼굴 역시 극도의 정신적 집중력으로 인해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운용하는 이 방어 체계에 대한 절대적인 기술적 확신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공포가
우리 모두의 턱 밑까지 서늘하게 차오른 이 절체절명의 밀폐된 공간에서 국적과 인종, 언어를 초월한 끈끈한 전우애와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거대한 열기 속에서 하나로 융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방어선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기지 뒤에 남겨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내일의 찬란한 아침, 햇살을 무사히 맞이할 수 있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우리의 흐려지던 이성을 더욱 차갑고 예리하게 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도 15km, 상공의 차가운 성층권 하단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교차점이 완성되었습니다. 목표물의 심장에 반경 10km 이내로 치명적으로 접근한 천궁2 요격탄들은 기체 전면부에 장착된 방향, 제어용 측추력기를 최후의 순간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서방의 구형 패트리어트 시스템처럼 탄두 내부의 파편 폭풍형 폭약이 표적 근처에서 터지며 날아가는 쇠구슬의 파편으로 표적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는 불완전한 확률적 요격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천궁2는 오직 타격체의 운동 에너지 극대화를 통해 마하 5의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는 적의 탄도미사일, 탄두부를 향해 기체 자체를 통째로 들이박아 산산조각 내버리는 히트킬, 즉 직격 파괴 기술의 완벽한 결정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당 수천 미터를 주파하는 무서운 속도로 조준선을 파고든 천궁2. 미사일의 탐색기 선단이 적 탄도탄의 심장부를 정확하게 타격하고 꿰뚫는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 사막의 칠흑 같은 밤하늘은 거대한 태양이 연쇄적으로 폭발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맹렬한 백색의 섬광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레이더 스크린 위를 미친 듯이 파고들며 아부다비를 향해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새기던 붉은색의 악마적 항적들이 파괴적인 운동, 에너지의 끔찍한 충돌과 함께 거대한 빛의 궤적을 그리며 맹렬하게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20km 상공 영하 60도의 차가운 성층권이 맹렬한 파괴의 에너지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궁2 요격탄이 마하 5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이란의 파테 110 탄도미사일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직격하는 순간, 우주공간의 가장자리에서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운동 에너지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히트킬 즉 직격 파괴 방식의 증가가 아부다비의 밤하늘에 숭고하고도 소름 끼치는 빛의 장막을 들이우는 결정적인 찰나였습니다. 엄청난 상대 속도로 격돌한 두 개의 금속 발사체는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미세한 우주의 파편으로 단숨에 소멸했고, 그 무시무시한 충돌의 에너지는 사막의 칠흑 같은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는 거대한 백색 섬광을 연달아 토해냈습니다. 통합방공작전 통제실의 대형 전술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공포의 붉은 점들이 기적처럼 하나둘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의 3차원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는 교전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분석하며 적의 탄도미사일이 완벽하게 영구적 전투 불능 상태로 파괴되었음을 나타내는 녹색의 안정적인 데이터로 통제 화면을 덮어나갔습니다. 지상의 수직 발사관에서 쏘아 올려진 8발의 천궁2 요격탄은 적의 파테 110, 탄도탄 8발을 상대로 단 한 발의 오차나 빗나감도 없이 100%의 경이적인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상의 두꺼운 방폭 콘크리트 벙커 안까지 전달되는 거대한 물리적 충격파는 대기를 가르고 내려온 완벽한 승리의 전율이었습니다. 방공 관제 요원들의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아왔고, 숨을 죽인 채 모니터에 매달려 있던 그들의 구분 등은 팽팽한 활시위가 풀리듯 조금씩 안도의 이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극도의 공포와 중압감, 역시 사막의 열풍에 씻겨 내려가듯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합방어 작전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고도의 거대한 위협이 잿더미로 변해 성층권에서 흩날리는 동안 해수면에 바짝 엎드려 알다프라 기지의 하층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파고들던 24대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 편대가 여전히 남아 도심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탄도탄 요격이라는 극도로 무거운 연산 부하를 마침내 덜어낸 천궁2의 화력, 통제 컴퓨터는 즉각 다층 방공망의 하부 네트워크로
그 압도적인 통제력을 무섭게 확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영리하고 거대한 방어 체계는 단독으로 교전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기지 주변에 촘촘하게 배치된 다른 단거리 방공 무기 체계들의 통합 두뇌 역할까지 훌륭하게 자처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가 X밴드 대역의 강력한 빔을 지표면을 향해 넓게 펼쳐 초저고도로 침투하는 무인기들의 희미한 여론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족집게처럼 찾아냈고, 그 정밀한 3차원 공간 좌표 데이터를 기지 외곽의 20mm 발칸포 진지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포대로 실시간 하달했습니다. 이종 무기 체계 간의 완벽한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은 적의 허를 찌르는 치명적이고도 압도적인 반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천궁2의 정밀한 유도를 받은 아군의 단거리 방공망이 일제히 화력을 집중하며 짙은 어둠 속으로 맹렬한 쇳물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시속 200km의 속도로 기지의 외곽 철책을 넘으려던 샤헤드 자폭 드론들은 아군이 허공에 구축한 촘촘한 화망에 그대로 걸려들어 공중에서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고도 100m 아래의 캄캄한 하늘에서 연쇄적인 격추의 섬광이 폭죽처럼 일어났고, 불타는 기체의 잔해들이 비처럼 사막의 모래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반전과 요격이 이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분이었습니다. 7분 전만 해도 우리의 영공은 끔찍한 파멸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고, 적의 강력한 고출력 전자전 재민 공격은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멀게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천궁2의 고속 주파수 도약 기능과 번스루 기술은 적의 악의적인 기만 전술을 물리적인 전파 에너지의 우위로 단숨에 찢어발겼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위협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서 마지막 남은 적대적 표적의 붉은 항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온한 녹색의 레이더 파동만이 아라비아 반도 상공을 규칙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광경이 마침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적의 기습적인 대규모 도발은 완벽하게 저지되었고, 아부다비의 수백만 시민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방금 전까지 어떤 끔찍한 사투가 벌어졌는지조차 모른 채 평화로운 새벽의 단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작전 통제실을 가득 채웠던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마침내 완전히 멎고, 묵직한 정적만이 지하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전술 스크린 위를 미친 듯이 파고들던 붉은색의 악마적 항적들은 이제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X밴드 대역의 다기능 레이더가 보내오는 고요하고 규칙적인 녹색 파동만이 아라비아 반도 상공이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음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전투복깃을 매만지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아랍에미리트 방공 통제원들의 어깨를 하나씩 단단하게 짚어주며 저는 지휘관으로서 무언의 격려를 보냈습니다. 지옥 같았던 7분간의 사투가 끝난 직후 통제실 안의 모든 이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조국을 지켜냈다는 거대한 성취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발 에너지가 지표면을 때리고 지나간 뒤끝의 미세한 진동만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우주공간의 가장자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파괴의 향연을 무사히 겪어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작전 내내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천궁2의 교전 통제 콘솔을 지켜냈던 대한민국 공군의 김태준 중령을 향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화려한 환호 대신 묵묵히 마지막 자가 진단 프로토콜을 가동하며 시스템의 잔여 오류나 하드웨어 손상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굳은 살이 박인 그의 두 손을 강하게 맞잡고 제 조국의 운명을 지켜준 대한민국과 그의 헌신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표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묵직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방 무기만을 맹신하며 한국산 방패를 노골적으로 의심했던 제 마음속에 굳건했던 편견이 완전히 굴복하고 온전한 존경심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미소로 화답하며 이 모든 승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훌륭한 기술력과 아랍에미리트 요원들의 침착한 통제 능력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겸손하게 공을 돌렸습니다. 그 겸손하고도 철저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 국가의 운명을 지탱하는 것은 종이 위에 화려하게 적힌 카탈로그 재원이나 강대국들의 거만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전장의 가장 치열하고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제 몫을 완벽하게 해내는 압도적인 기술의 신뢰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몇 시간 뒤 알다프라 공군기지 너머 루바랄리 사막의 지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찬란한 아침 햇살이 기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상으로 올라와 밤새 맹렬한 화염을 뿜어냈던 천궁2 포대의 진지를 직접 순시했습니다. 콜드 론치 방식으로 교전탄을 연속으로 쏘아 올린 8연장. 수직 발사관들은 외형의 어떠한 열화상이나 파손의 흔적도 전혀 없이 당장이라도 재장전을 마치고 다음 교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가혹한 모래바람과 극심한 일교차 속에서도 기계적인 결함 하나 없이 제 기능을 100% 발휘한 한국산 시스템의 견고함과 야전성은 그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내 정보국과 연합사령부로부터 종합피해 평가 보고서가 통제실로 속속 도착했습니다. 아부다비 도심의 핵심 정유시설과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수백만 시민이 밀집해 거주하는 민간구역에 이르기까지 적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입힌 피해는 놀랍게도 완벽한 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것은 성층권 교전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적성 비행체들의 새까만 잔해와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실전 방어 기록은 암호화된 군사 전용 통신망을 타고 전 세계 군사 당국과 정보기관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과거 미국의 패트리어트 체계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독식하고 있던 글로벌 방공, 무기 시장에 전례 없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콧대 높은 군사무관들은 엠셈 블록2라는 이름의 이 동방의 요격 체계가 마하오를 넘나드는 극초음 속 탄도미사일을 직격 파괴 방식으로 산산조각내고 이와 동시에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인기대를 다층 교전 네트워크로 묶어 완벽하게 무력화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주변 중동 국가들의 국방 수뇌부들은 당장이라도 천궁2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 정부 측에 긴급군사 협력 타진을 다급하게 요청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 세계의 방위산업체들이 쌓아 올렸던 기술적 우위의 견고한 성벽이 중동의 모래사막 위에서 완벽하게 허물어지고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방산 기술력이 현대전의 새로운 표준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과연 실전의 참혹함을 견뎌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반문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제 나라의 심장을 완벽하게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붉은 방패였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을 장엄하게 수놓았던 천궁2의 눈부신 섬광은 단순한 유격, 무기의 물리적 궤적을 넘어 전혀 다른 두 국가가 운명적으로 공유하게 된 진한 신뢰의 상징으로 영원히 아부다비 상공에 굳건하게 새겨졌습니다. 전장은 결코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오직 압도적인 기술과 꺾이지 않는 투지를 가진 자만이 살아남아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가혹하고 잔혹한 시험대를 가장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승리로 통과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섭씨 50도의 중동 모래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 천궁-II 시스템이 보여준 7분간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방공 역사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서방 무기만이 최고라는 낡은 환상은 깨졌고 국산 기술력과 신뢰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증명되었습니다. 압둘라 대령의 오열, 장병들의 안도, 김태준 중령의 침착함. 이 모든 순간이 오늘의 역사를 증명합니다. 천궁-II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전장의 드라마와 기술 그리고 인간의 결단을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 세계 방공 역사에 새겨지다.